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내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편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두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한 신문이 열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대주주인 회사와 그리고 어도어 대표 간의 어떤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즉 대주주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경영진인 이사들을 해임하려는 절차를 상법상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인데 현재 어도어의 이사회의 어떤 구성을 보시면 민희진 대표 우호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주총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이브가 대주주로서 이 임시 주총을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신문기일이 오늘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법상 주주가 임시 주총을 소집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3%. 근데 지금 80%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원에선 상법상의 절차대로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특별한 이 반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임시 주총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희진 대표가 이제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사회 소집이 뭐 대표와 이사진 교체 요구는 위법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한 3분의 2 정도의 특별 결의 요건을 갖추거나 또는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는 과반수 결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주식 싸움입니다. 꼭 위법 사항이 있어야지만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비행이라든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유들을 이제 적시해서 이사를 해임하겠다라는 결의를 이제 안건으로 올렸을 때 이 우호 주식 수가 3분의 2 이상이 이 사람 해임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결의를 하면 그것이 또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 나를 해임한다라는 총회라든가 이사를 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누군가는 적법하게 주총을 열거나 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 경영진으로 선임했던 이사 전부를 이제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임하고 하이브에게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해서 앞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보통 이런 신문기일 지정 후에 3주 내에 결론이 나온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임시주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임시주총을 여는 자체가 무익하거나 뭐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굉장히 실익이 없는 것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히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 임시주총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주 내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3주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뭐 상황이 허락되고 판단이 빨리 나온다고 한다면 1, 2주 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가 어쨌든 어도의 지분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해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는 결국 그 주인이 주주인데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라고 나선다고 한다면 별달리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민 대표 측에선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임시주총 결정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어떤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희진 대표는 현재 우호 지분 포함해서 한 2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8대 2의 싸움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상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지에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하이브가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혐의가 좀 성립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나오는 사유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임무에 위배되는 배신적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도어 대표로서 어도어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도 부인될 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비의 계약서를 유출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투자 목적으로 계약서를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는 회사한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즉 회사에게 손해를 끼침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나는 이익을 가져야 되는 구조가 성립해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하이브 측 주장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모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실행에 보기보다는 모의, 공모행위 정도이거든요. 결국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지금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임시주총은 열릴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해임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민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앞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이제 하이브의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좀 앞으로도 이 법적 다툼이 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임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총이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면서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하이브의 이런 주주권에 대한 행사가 불법적이다라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까지는 상당 기간 이제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 측에서 해임된다고 하더라도 주주임은 또 변동이 없거든요. 결국 그럼요. 주주 간 싸움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형사 고발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고발과 수사 상당 기간 오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법률적으로 다툼은 최소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지분이 낮기 때문에 민 대표도 그걸 알고 그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여론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해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소식을 짚어볼 텐데, 일단 공수처가 어제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습니다. 먼저 유 관리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최상병이라는 안타까운 이제 해병대 출신의 이제 그 최상병이 이제 실종사 수색하다가 이제 죽은 사건이고요. 그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책임이 있느냐, 업무상 가실치사죄를 이 해병대 고위 관계직들에게 물릴 수 있느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피의자를 축소하거나 내용 제명을 바꾸라는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진행됐었던 사항이고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 가운데 유 관리관이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피의자를 줄여라, 제명을 바꿔라, 수사 자료를 어떻게 해라라고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 것이고요. 실제 박 전 단장이 유 관리관이 VIP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압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그리고 통화 내역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통화 내역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건 기록 회수 당일에 유재현 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공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지금 이 통화가 내가 그 통화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유재현 관리관은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통화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통화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단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때 통화는 했지만 이 건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라 다른 내용일 것 같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내가 수사 외압을 한 적 없고 윗선의 어떤 진술이나 외압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 연락을 받고 전달을 받고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실제 외압성 발언이 있었느냐, 직권남용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느냐,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런 진술을 묻고 답하는 과정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회피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공수처가 유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에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뭐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좀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기 물 한 잔 때문인데요. 드시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범죄가 소명됐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아시다시피 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엇갈렸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죄 판단 받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 3심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들도 있어서 이렇게 범죄의 소명에 다툼이 있는 사건을 섣불리 구속영장 청구하다가는 오히려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수사 외압의 정점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되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수사를 해서 수사를 촘촘하게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보다는 관련자들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작년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도 무작정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하기에도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측면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 예를 들면 보고 문건이라든가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후에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또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좀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성 발언들을 실제로 들었는가, 전달했는가, 지시를 했는가 이와 관련해서 윗선에 어떻게 보고했는가가 이제 관련자들이 모두 다 진술로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고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한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들에 대한 조사도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윗단계로 차근차근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면 그 특검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사람을 인선해서 또 이렇게 발효를 하기에는 또 두세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예정된 수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이 시작되면 그동안 수사를 했던 수사 기록과 증거는 모두 다 특검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국민들이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에 이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를 모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